항상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네. 미국 시장 고평가. 네. 어제 22배인가요 지금? 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 예전에 저희 국장으로 치면은 0.8배는 무조건 사야 되고 네. 이런 게 법칙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장에서는 사실 그게 깨진 지 꽤 된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저도 최근에 매매를 해보고 소통을 해보면 미국이 많이 오르고 전통적으로 9월에는 항상 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미국이 빠지면 혹은 안 빠질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에 뭐 다다음 주에 FMC도 있고 FMC 뭐 CPI 항상 있긴 있는 건데 네. 네. 특히 최근에 이것에 대한 뭐 고평가 혹은 어떻게 미국 시장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부장님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뭐 FMC라든지 CPI 이런 말씀 많이 하시게 된 게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낮게 있거나 뭐 밸류에이션이 싸면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투자하면 돈 벌 게 확실한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PER이나 PBR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국내 하나 해외 하나 이렇게 포트폴리오 2개 가지고 있는데 해외를 좀 더 조심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도 저는 상당히 좋게 보긴 하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확 흔들려 버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혼자서 독야청청할 수는 없어요. 같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를 하시던 해외를 하시던 이 투자자분들 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주의 또는 관심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IT 버블하고 지금 인공지능 주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정보통신 기술주가 주도한다는 점, 그리고 주가 많이 올랐다는 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높다는 점, 이게 다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전에 닷컴 버블 때처럼 이제 주가 크게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저는 그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 관련주가 올랐던 거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닷컴 버블 때는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인터넷을 한다, 뭐 앞으로 여기 진출한대 하면 주가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었고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메타, 뭐 알파벳, 아마존 뭐 다 돈을 무지막지하게 버는 회사들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닷컴 버블 때처럼 그런 기업들이 다 없어질 거냐?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역, 그들의 뭔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강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 우리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우리나라 사람들 다 씁니다. 이렇게 국경이 전혀 없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은 거의 1등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 자가 발전하게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 테마에 있는 주식들을 함부로 나 이제 내려야지, 이제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몇 년 후에 보면은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한 1, 2년 이내로 본다면 다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좋게 생각했던 주식들을 채워나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주식을 많이 팔고 나는 폭락을 기다릴 거야 하는 것은 저희와는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AI 전성시대 맞고요. 네. 저희도 느끼고 있고 챗GPT 다 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테크도 최근에 빠졌다가 살짝 지금 돌리는 중이긴 한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 이 세상은 빅테크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빅테크, 뭐 인공지능, 나스닥 이렇게 한꺼번에 좀 뭉쳐서 보면은 기대 수익을 좀 낮추게 되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는가. 예를 들면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지속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리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기업용으로 파는 회사보다는 B2C 전반적으로 플랫폼 하는 회사가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축으로는 기대감이 있는가 없는가, 시장 참여자가 좋아하는 주식인가 안 좋아하는 주식인가,
근데 여기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신 게 저희 더퍼블릭 자산운용은 1년 이상의 좀 중장기 투자를 선호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이 부침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주식은 안 좋아해요. 당장은 모멘텀이 셀 수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많이 오를 주식은 사실 좀 이렇게 눌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적은 주식을 선호합니다. 이걸 이제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 중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식은 저희한테 쥐약인 거예요, 지금. 하드웨어는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져. 한번 팔면 끝일 수가 있어. 근데 기대감도 높아?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인데 기대감이 없어. 이런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도 높으면서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식의 이름을 뭐가 어떻다라고 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낮은 주식 이런 것들은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거는 이제 욕먹을 일은 없으니까요. 거의 안 들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좀 기대감이 적은 주식들을 얘기를 해보면 저는 아마존. 기대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알렉사라고 해가지고 애플의 시리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 비서를 사실은 가장 먼저 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챗GPT 이후에는 자사의 브랜드가 없어요. 지금 오픈AI에 챗GPT 있죠, 알파벳 제미나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있죠, 메타 라마 있죠. 아마존은 없어. 맞네요.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긴 하잖아요. 그리고 강력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은 있는데 기대감이 좀 낮은 주식이니까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알파벳 같은 주식은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챗봇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기존 사업부인 이 구글 검색을 챗봇이나 이 인공지능 비서가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지도 없지도 않지만 지속 가능성은 되게 좋은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력풀이 좋으니까 전 알파벳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이 테슬라도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는 사실 이 회사를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면 하드웨어죠.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 회사가 자율주행 연구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사실 그록이라고 하는 직접 자신이 하는 건 아니지만 계열사에서 그록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예전 트위터, 지금 X라고 하는 플랫폼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뭔가 조합하면 사실 하드웨어 반 소프트웨어 반 절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속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하드웨어 분야가 사실은 상당히 안 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유럽,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테슬라 입장에서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되게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랑 반대인 거죠. 알파벳은 지속 가능성 반인데 기대감도 반인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지속 가능성이 사실은 높을 수도 있는데 기대감이 되게 낮은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아마존이나 알파벳, 테슬라 이런 주식들은 언급하지 않은 빅테크보다는 좀 잠재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은 알려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그렇지만 앞으로 B2C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자. 그게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답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지 않은 좀 반대적인 영역으로 왔고,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닷컴 버블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데 거기서 돈 버는 회사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미국의 시스코라는 회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하나로 통신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다이얼패드, 새로운 기술. 이렇게 처음에는 뭔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길을 펴고 뭔가 사업을 하니까요. 저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어떤 뭐 서버라든지 뭐 인프라, 통신 이런 부분을 많이 깔아놓으면 그 다음에 사실은 다음 텀에 돈 버는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니까 저는 아마 하드웨어로 돈을 많이 버셨을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뭐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트랜짓해서 나가면 저는 한 번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인공지능이 되게 긴 트렌드일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괜찮은 이 종목 전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은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올라서 손은 안 나가긴 안 나가요. 그렇죠. 이게 안 오른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겠다 저 네.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미국 시장을 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최근 중국도 좀 떴고요. 네. 미국에서 달러 약세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신흥국 쪽이라는 자금이 갈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을 좀 보시는 곳이 있으신지? 네, 저희가 이제 2부에 네. 한국 얘기를 할 거니까 네, 네. 한국은 제쳐두고요. 저는 네. 한국 잘 될 거라고 봅니다. 2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제일 중요하니까요. 글로벌에서는 네. 투자자를 좀 나누어서 네. 만약에 내가 한 6개월 이내에 빨리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모멘텀 투자자다라고 하면 저는 일본 좋은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지금 일본 경제가 너무너무 뜨겁고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주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그래도 한 1, 2년은 보는 중장기 투자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지 메커니즘을 한마디만 설명을 해드리면 금리를 보면 됩니다. 그 나라의 금리. 금리가 지금 높은데 낮아지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았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 내려야 된다. 이 얘기는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모멘텀 투자자한테는 사실 안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이미 낮아. 네. 낮은데 더 내릴 건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다 이미 안 좋아졌어. 그래서 중앙은행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차를 두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역발상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조금 이제 꺼질 때 중국이나 유럽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턴을 볼 수 있을 거니까 국가 분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펀드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 가입을 나라별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한번 잠깐 보셔도 제가 보기엔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만 좀 잠깐 여쭙고 싶은데 네, 네.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쓸 때 이 서비스가 가격을 올려도 네. 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 네. 라고 느낌 오는 게 딱 있으실 네, 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고 그 기업들이 그걸 이미 압니다. 네. 아, 요놈들 내가 가격 올려도 쓸 수밖에 네. 없겠지? 왜냐하면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서비스들이고 빅테크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 나왔던 이제 아마존만 예를 들면 아마존이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하나가 전자상거래 사업부,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쿠팡 같은 그렇죠. 거. 그다음에 다른 한쪽이 클라우드 사업부. 뭐 이렇게 있는데 두 개 다 거기에 고객이 한번 되면 나오기 어려워요. 못 빠져나옵니다. 예를 네. 들어 전자상거래 사업부만 보자면 거기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거의 미국은 당연하고 전 세계를 독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아마존에 접속하면 다 있어. 그리고 리뷰도 많으니까 네, 네. 검색하고 비교하기도 편해. 근데 심지어 가격도 싸네? 네. 배송도 빠르네? 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많이 접속하잖아요. 그럼 셀러들이 여기에 고객이 많네? 그럼 난 여기에다가 입점해야지? 내가 딴 데 하는 거 귀찮아. 아마존에만 입점해도 돈이 잘 벌리는데 그러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마존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그럼 아마존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배송에 투자해주고 마케팅에 투자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셀러가 더 쉽게 팔 수 있게 해주고 이용자가 더 싸게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사실은 마음 편하게 네. 그냥 5년, 10년 그 주식만 갖고 있어도 돈 벌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 오늘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당장 내일 오를 것만 찾고 있다가 근데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이제 뒤늦게 보니까 요것만 갖고 있을 걸 괜히 요거 샀다 요거 팔았다 하다가 이렇게 썸 해보니까 한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 못한 경우 많이 봤잖아요, 우리. 결국 꾸준히 들고 있는 게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